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의 우치대관호는 최근 타결된 시내버스 파업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임금 협상 결렬로 노사 파업이 25일부터 시작이 됐죠. 딱 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5월 31일 운행이 재개되었고, 임금 2.62% 인상, 체불임금 및 보험 체납금 해소, 2021년 표준 운송 원가 대비 재정 지원 100% 하는 것 등등으로 해서 그제시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한 6일 만에 타협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제시는 그제시 입장은 전세버스를 임시 운행하다 보니까 이 지금 그제시가 그제시의회 예비비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놓은 돈이 약 27억 대입니다. 거의 하루 한 대에 80만원씩 계약을 해가지고 식비하고 합쳐가지고 거의 하루에 1억 원가량 돈이 나가다 보니 이거 엄청 부담이죠. 왜? 버스 업체가 요구했던 적자 보존금은 원래 25억 중에서 그제시가 양 회사에 3억 9천씩 주다 보니까 실제로 한 17억 정도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버스 파업이 안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제시가 27억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만들어 놓고 거의 하루에 1억씩 써가면서 하다 보면 이거 나중에 한 달만 지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럽죠. 회사도 자기들 말로는 근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거 파업이 된다고 하니까 경영 압박 요인도 되고, 노조는 노조대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면 돈 한 푼도 못 받지 않습니까?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가장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막 이게 아우성이 처음 겪어보는 이 버스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아우성이 크게 달했습니다. 저 벽지 노선에 시내 나와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못 가지, 애들 학생들 등교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 안 다니니까 다 학부형들이 다 지금 막 태워 다녀야지, 조금 더 지나면 욕 나올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튼 그렇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타협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시민의 발이 다시 다니게 된 것에 대해서 지극히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뭐 때문에 버스 파업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왜? 이 버스 파업과 관련해서 더 이상 버스 업체 노사 간의 문제, 그제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그제 버스 파업이 주목받은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국에 사실 몇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 버스 파업이었습니다. 이게 뭐 25일 버스 파업하는 그날 당일날 새벽부터 전국 뉴스로 쫙 깔렸습니다. 그제도 곳곳에서 막 안 오는 버스 때문에 막 곳곳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런 상황인데도 그제시는 버스 회사 탓으라고, 버스 회사는 그제시 탓으라고, 결국엔 시민들을 볼모로 해가지고 버스를 멈추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뭐 전국 방송을 탈 수밖에 없었죠. 버스 회사는 버스 회사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그제시는 그제대로 할 말이 많겠지만 100번을 양보해도 우선 그제시의 교통행정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 개 회사에 약 50개 노선 108대의 버스가 멈춰지고 그제시는 뭐 버스 노사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최악의 경우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40여 개의 노선에 약 72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하면서 그 제도에 있는 버스 전세버스가 잘 안 되다 보니 진주 쪽에 있는 전세버스를 대거 투입시킵니다. 그리고 진주 쪽에서 온 전세버스들이 그제시 지리를 잘 모르다 보니 1일 2교대로 공무원들 막 200여 명 투입해가지고 공무원들 안내원 만들죠. 어쨌든 시의회에 얘기해서 약 27억 원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합니다. 한 달 정도 갈 거라 보고. 이것 때문에 말이 났습니다. 전세버스 를 한 대당 하루에 한 80만원 정도 이렇게 계약했던 계약 문제나, 그리고 27억이나 편성해가지고 거의 하루에 1억씩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하느니 차라리 버스 회사가 요구했던 적자 보전금 한 17억 내외 차라리 지급했으면 파업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제시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예비비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사태는 긴급 재난상황과는 좀 구별돼야 됩니다. 태풍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재난상황도 아닌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노사협상, 임금협상을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뭐 걱정이 되죠. 이런 판국에 사실은 이게 불에 기름을 들붓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 우리 변 시장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결렬된 모양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다시 한번 노사의 대타협을 기대합니다. 얼핏 보면은 이거 무슨 그제시장은 그제 시내버스 파업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제3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기존에 지속적으로 언론들이 문제를 지적해왔고, 시내버스는 차량 앞에다가 그제시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오래도록 붙이고 운행을 했고, 시내버스가 유일한 발인 시민들은 혹시나 버스가 멈춰서지 않을까 불안했는데, 이 변 시장님 페이스북 멘트는 보면 어디 그제시장은 딴 동네에서 이사 온 사람인지 의문이 안 가질 수가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요건과 관련해서 그제씨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언론 기고를 했습니다. 언론 기고하고 나니까 막 여기저기 막 악성 댓글이 막 달렸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건 결국에는 버스 업체하고 노조하고 임금 협상인데 그제씨가 잘못한 게 뭐 있노? 괜히 네가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이거 하나. 두 번째로는 그제씨 시민월세가 1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결국에는 업체가 노조를 앞세워가지고 그제씨를 압박해가지고 자기들 이속만 챙기려고 하는데 네가 괜히 업체 편 든다, 이렇게 댓글 달아놓고 막 저한테 전화로 욕하는 분도 있고 그랬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업체 편 안 듭니다. 저는 팩트만 전달합니다. 저는 그제 시민 편입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팩트만 전달할 겁니다. 판단은 시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이 우치대간호 설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대중교통 문제가 근본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냐?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그제시 회사 노조 사이에 확약서를 쓴 이 문서가 문제였습니다. 이 문서에 의해서 버스 회사는 노조에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인상된 약 한 8.67% 인상된 급여를 지급했고, 이 문서에 의해서 노조는 노조대로 당연히 자기들이 어떤 그 업체하고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임금 체불이 안 되게끔 또 사대보험 체불이 안 되게끔 케어를 해줄 거라 믿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제시가 자기네들이 직접 여기 그제 보시면 병강용 그제시장이 직접 서명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2019년 노사쟁의 때 병강용 시장이 직접 서명한 바 있는 이 서류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법률적으로 인정 못하겠다, 우리는 단지 입회했을 뿐이고 니네들 문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노조나 업체 측은 이 협약서가 노사 간 협약인 동시에 위탁자로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제시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초안 작성 다 하고 문서도 그제시가 했고 그제시장이 입회해서 확인도 했는데 그제시가 나몰라라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 협약서에 따라가지고 운전자들 인건비 전부 기지급했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제시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협약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적자폭이 생기는 겁니다. 업체에서 얘기하는 20억 5천만 원, 2020년도에 20억 5천만 원의 적자는 크게 세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이 협약서에 의해서 업체가 노조에 5만 원 임금 인상을 해주는데 이게 약 임금 인상률로 약 한 8.6%, 임금 인상률이 됩니다. 근데 이 인상률에 대해서 그제시가 인정 안 해줍니다. 2.62%. 한국은행 그 임금 인상률밖에 인정 못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차익이 한 또 8억 9천만 원 가량 나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협약서에 근거해서 업체는 퇴직급여 충당금 6억 8천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거 그 다음에 그제시가 그 원가 계산할 때 반영을 안 시켜줍니다. 이것도 적자죠. 또 세 번째로 코로나 생기니까 이 수익금을 예상보다 높이 잡다 보니까 약 한 4억 8천만 원 정도 과대 산정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또 적자가 발생하죠. 이래서 2020년도 당해 년도에 업체는 약 20억 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걸 그제시는 2019년도 10월 달에 이 합의한 협약서는 우리가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업체는 이미 돈을 지불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노사 협상을 할 때, 임금 협상을 할 때 업체가 노조에 그제시가 인정 안 해주는 약 임금 인상분, 그러니까 업체는 8.67% 인상분을 지급했고 그제시는 2.62% 인상밖에 인정 못 해준다고 하니까 그 차액 한 6.67%의 그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 업체가 노조에 임금 삭감을 요구합니다. 당연히 마찰이 생기죠. 그리고 경영 상태가 계속 어려워지다 보니까 업체는 기존의 1금융권을 이용 못하고 2금융권을 밀려나고 은행 대출마저 중지가 되고, 그 와중에 사대보험도 체납되고 퇴직급여도 장기 체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는 고용노동부에 여러 건 고발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우리 폐업하겠다가 나옵니다. 그 와중에 노사 간 임금 협상을 하다 보니 업체에서는 노조에 대해서 임금 삭감,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데 업체는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업체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회차도 줄이고 노선도 뭐 감축하고 대차도 줄이고 뭐 이런 걸 그제시에 요청했는데 그제시는 우리가 니네들한테 보조금 지급하고 있으니까 손실 부담은 일정 부분 더 감수해라. 그리고 업체 요구를 안 들어줬죠. 안 들어주다 보니까 당연히 업체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 줄이려고 안 하겠습니까? 이 와중에 노사에 마찰이 생기고 얘기가 달라지고 그러던 차에 2019년 작년 임금 협상 시기에 2019년 10월 달에 그제시가 직접 사인한 이 확약서 문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제시의 시내버스의 노조원들이 버스 앞에다가 그제시가 2019년도에 약속한 이 확약서를 이행하라고 계속 버스에 붙이고 다니면서
해서 그제시 전역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때도 그제시 입장은 우리는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건 니네들 당사자들 문제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그제시, 버스업체, 노조 이 세 당사자 중에 어디가 제일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근원적으로 뭐 어느 쪽이 특별히 잘못했다, 특별히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제시의 행정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제시가 시민월세 100억을 넘게 업체 양업체에 주면서 실제로 업체 매출의 90% 이상이 다 그 시의 보조금이 나오는 건데 공식적으로 준공영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제시가 업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건 버스업체 관련자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제시가 제대로 공공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제대로 업체를 관리했었어야죠. 준공영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버스는 말씀드린 대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제가 부산시 공무원으로 일할 때 가장 쟁점이 됐던 사안 중에 하나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준공영제가 어떤 거냐? 버스 회사가 일단 수익금이 생기면 그걸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왜? 버스는 공공재니까 운행하고 차량, 노무 이런 건 버스 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책임은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공영제를 하게 되다 보면 민간이 하게 되면 수익성 있는 노선만 다니겠지만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저 변두리 취약지역까지 노선이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버스 회사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재정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회사 경영이나 직원 처우에 확실히 개선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재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5대 광역자치단체 정도와 제주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제시 버스 파업을 겪으면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수면 위에 노출되죠. 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으로의 시내버스는 당연히 정부와 행정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된다. 왜? 그게 교통복지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고 대중교통 버스는 공공재 그 자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버스의 운행이 멈춰지고 시민 불평이 가중된 이번 버스 파업에 대해서 그제시가 이유화를 막론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제시가 그동안에 4차례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을 계속 쏘았죠. 250억이 넘는 재난지원금을 쐈습니다. 불과 버스회사 적자 보전 요구액이 처음에 25억이었다가 뭐 나중에 7억 8천 정도 주다 보니 실제로 17억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 파업이 안 생길 수도 있었는데 이건 그제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에 부닥쳐서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실한 비상계획 수립 문제도 문제였습니다. 이걸 자꾸 그제시가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대중교체 업체한테 당신들 문제니 당신들 알아서 하라는 식의 대책은 무대책은 사실은 행정부재죠.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협상안이 장기적으로 우리 그제시의 대중교통 체계 전반에 재편할 수 있는 마중물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협상안에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명계약이 있다는 것도 사실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뭐 협상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했다고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사실은 개헌하지는 않습니다. 왜? 2009년 10월 달에도 어설프게 그렇게 했다가 지금 이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저 순간적인 미봉책으로 지금 상황을 해결하려고 급급하지 말고 이참에 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버스 파업을 계기로 대중교통과 관련돼서 지켜보고 있는 많은 그제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제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우치대강호 그제시 버스 파업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